부고를 받으면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화환만 보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빠진 상주와 가족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헌 화환이 새 화환으로 둔갑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건데요. 대체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예? 정말 그 많은 근조 화환 다 어떻게 처리할까? 저도 이제 가족상을 치러서 알지만 분명 집에 가져간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됐을까? 정말 너무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자, 장례식장에 보내는 근조 화환과 관련한 제보가 2건이 들어왔는데요. 그 수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보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제보자께서는 지난 10일에 지인의 배우자상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고 화환 2개를 보냅니다. 하나는 본인의 이름으로 보내고요. 하나는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이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알고 있던 이제 뭐 꽃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진도 보내줘서 이렇게 멋지게 보냈습니다라고 이제 요즘 사진 보내주잖아요. 안심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장례식장에 도착한 그 운영위원회에 있던 또 다른 분이 문자가 온 거예요. 이거 지금 도착한 꽃 너무너무 시들시들하고 크게 좀 너무 문제야 라고 연락이 왔어요. 형편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그 꽃 보낸 쪽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뭐 별로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왔는데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그 지인이 보내준 걸 보니까 정말로 시들시들했다고 합니다. 기껏 생각해서 조화를 보내는데 세상에 상주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조화를 보내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우셨었겠어요. 자, 그래서 제보자는 꽃 상태를 아까 보신 것처럼 확인하자마자 아니 뭐 하는지 업체 측에 연락을 했다는데요.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업체에다가 이제 항의를 했어요. 너무 죄송하다. 자기가 농장에 확인을 해보겠다. 그리고 바로 교환을 해주겠다.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다, 기다리겠다 했는데 이제 자세히 사진을 확인하더니 저희 쪽에서 보낸 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봤더니 그 밑에 꽃, 포인트 꽃인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장에 확인을 해볼까 일단 죄송하다 이렇게 저도 전화를 끊고 장례식장에다가 CCTV 요청을 했어요. 이제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걸 굳이 남의 잘 온 꽃까지 바꿔치기 하면서까지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사실은. 자, 보낸 업체는 분명 제대로 보냈는데 장례식장에는 시든 화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네, 제보자가 장례식장에 그 CCTV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에 한 남성이 화환의 리본을 바꾸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제보자가 보낸 화환이 2개잖아요. 예. 그중에서 단체 명의로 보낸 화환을 이 남성이 한쪽으로 치워놓습니다. 그러고는 본인이 가져온 근조 화환의 리본을 떼고 제보자가 보낸 화환의 리본도 뗍니다. 그리고 이 2개를 서로 바꿔 달아 놓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가져온 화환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리본이 달리고 제보자가 주문한 화환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달리게 됐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시든 화환을 이 제보자가 보낸 것처럼 바꿔놓은 거잖아요. 색깔이. 예, 색깔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보자분은 저 사정을 이제 운영위원 측하고 상주 측에 설명을 해서 오해는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저기 보면 CCTV 보면은 어디서 배달 온 것까지 다 알 수가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이걸 뭐 처벌하는 것보다 일단 경각심 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보를 하신 거고요. 근데 추측하시기에는 경찰이 출동을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기에는 자기가 봤을 때도 가져온 화환이 너무 엉망이니까 그 업체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문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 갖다 놨습니다라고 그렇게 찍어서 보내려고 바꿔치기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제보자분의 추측이 맞다라면 저 원래 주문한 저 남자가 가져온 그 업체 있잖아요. 예. 저 업체는 사실상 사기친 거죠. 그럼요. 시든꽃 갖다 주고 나서 남의 걸로 사진 찍어서 주문한 사람한테 사진 찍어 보내고 꽃은 저 정상적인 가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건 사기에 그 업체가 해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걸 보고 저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놀라고 있는데 채팅창에서는 원래 그래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을 겪은 제보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얼마 전
할아버님을 떠나보내셨다고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정말 황당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배달된 근조 리본 직접 들어보시죠. 할아버지 이제 장례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는데 교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이니까 장례식장 지키면서 밖을 이제 잠깐 이렇게 보는데 밖에서 한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른 업체에서 가지고 온 조화를 그분이 먼저 받아서 조화에 달려있는 그 리본만 가위로 잘라가지고 조화 자체는 자기가 그냥 갖고 리본만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이미 세워져 있는 조화에다가 꼬치켓으로 그냥 찍어서 붙여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냥 막 얼버무리면서 자기가 뭐 이런 식으로 원래 하는 거다라고 이상한 거 아닌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앞선 사례는 헝거에서 떼서 새 거에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 택을 가른 거잖아요. 자, 이번 경우는 그냥 중간에서 붙어있던 리본을 떼서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그 위에 또 새로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두 개가 써먹는 그런 상황이 조화 하나에 사람 이름 두 개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붙이는 거니까요. 이 지금 얘는 뭐냐 하면 사업하는 분들이 손님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이 좀 적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한이 꽤 많이 돌았대요. 60개 정도, 70개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름도 확인하고 했는데 나중에 일정량 이상이 되니까 사인 안 받고 확인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지금 얘기했던 그대로거든요. 한 리본 위에 다른 리본 이름만 자른 거를 그 스테플러로 딱 겹쳐서 하는 남성. 요 찍는 모습을 목격을 하고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아이 참 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한 동의라도 없고 이거를 해야 되지 왜 한 군데 두 군데 지금 붙이는 상황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대수롭게 도시럽지 않게 말했다고 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제보자께 그 CCTV 장례식장 CCTV 영상을 꼭 좀 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장례식장에서 협조를 안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보여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파로만 이걸 표현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정말 박 교수님, 네. 아니 이거 그냥 자기들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거. 훔쳐가는 거죠. 훔쳐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남성은 또 이제 새로 화환이 오잖아요. 그럼 리본을 떼잖아요. 그래서 원래 싱싱한 이 좋은 화환은 자기 트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본만 가져가서 다른 화환 위에다 붙여놓는데 이제 이렇게 화환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 장례식장 가족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이름은 체크하고 리본이라도 띄어서 리본은 잘 이제 간수를 하고 이제 벽에 붙여놓기도 하는데 이 사람 심지어 그 사인도 자기가 했대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바쁜 걸 알고 그냥 새로운 꽃이 도착하면 그 앞에 있다가 사인도 자기가 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본만 띄어서 아무데나 갖다서 이중으로 붙여놓고 그다음에 자기 트럭에다가 화환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정말로 꼭 받아야 되는 중요한 거래처에서 체크해야 되는 화환이 온 거예요. 근데 보이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 화환 가져갔냐라고 했더니 정말 안 가져갔다고 막 잡아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주문 영수증이랑 모든 거 다 찾아가지고 와야지 실토하겠냐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리본에다가 그 거래처 이름을 또 이렇게 써가지고 오더니 그냥 아무 화환에다 달고 갔다고 하고. 아니 정말 이런 게 가능한 것이 저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가족상을 치러봐서 가족을 잃은 슬픔 그리고 정말 쉴 새 없이 막 찾아와 주시는 조문객을 만나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니 이게 누가 가져가는 뭘 붙이는 그걸 누가 신경을 써요. 그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저 짓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사실 이 제보자분도 저 화환들을 이제 찾긴 찾았답니다. 항의를 해서 트럭에서 내렸다는데 그런데 집안 어르신들이 가뜩이나 우리가 상당해서 지금 좋지 않은 일인데 여기서 또 뭐 경찰에 고소하고 뭐 수사하고 이러는 건 또 안 좋은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불편하다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심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보해 주신 분은 진짜 다른 사람들 스품을 이용해서 이런 짓 하는 것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제보까지 하신 거고요.
사실 이거요. 절도. 그다음에 지금 저 수령증에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사인했잖아요. 어어. 사문서 위조의 행사. 어이구야. 그다음에 너무 다른 업체에서 사인 리본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져다 놨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기도 할 수 있는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범죄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다는 게 저는 지금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이에요? 어안이 벙벙할 정도예요.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뭐 조화, 이 꽃집 뭐 이런 업무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히 항상 일부가 예. 문제인 건데 네. 저는 아까 그 CCTV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과연 장례식장이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간적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많이 이제 들어오면 사실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보면 거의 차 있습니다. 더 놓을 데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장례식장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걸 뭐 입증할 수 있는 뭐 증거가 있거나 이런 건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반복됐다면 장례식장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